결국 내가 원하는 건 화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다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 1순위로 버려야 되는 건 내 감정이라는 것들을 일단은 제발 삭히고 머리를 좀 차갑게 만드는 거, 그게 순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친이 바빠서 연락을 힘들어하는데 그냥 계속 표현하고 연락하는 거, 저도 같이 연락 없애는 거, 어떤 게 더 현명할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똑똑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애초에 그 문제가 없도록 아예 문제 자체를 안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좀 달라져야겠죠. 남친이 바빠서 연락을 힘들어하는 와중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똑똑하게 대처를 하는 걸까요? 그랬을 때 이미 이 문제가 벌어진 이후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냥 그 사람과 연락이라는 거에만 초점을 잡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내가 할 수 있는 거, 신경 쓸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좀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해야 그 다음 계속 표현하고 연락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연락을 없애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내가 표현을 같이 해야 될까? 아니면 2번, 나도 똑같이 좀 무심해져야 될까? 그것들 중에 똑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된다는 걸 좀 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제가 가닥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일단은 계속 표현하고 연락하는 게 맞는 경우에는 그냥 원래 그 사람이 표현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계속 표현을 하고 연락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 수 있겠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기 쉬운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친구랑 함께한 순간들 중에서 그 사람이 핸드폰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모티콘을 얼마나 자주 쓰는 사람인가. 대체로 표현 자체가 원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을 쓰는 게 되게 풍부해요. 그냥 글자판에 들어가 있는 기본 이모티콘 말고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웃음 아니면 히히히히 키키 이런 텍스트상에서 감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의 표현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내 목적을 밝히고 데이트를 잡기 위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단톡방도 여러 개가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핸드폰의 기능이라는 게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줬던 것들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좋아, 사랑해, 아니면 너랑 있으니까 좋다, 이런 누구나가 할 수 있을 법한 표현들 말고 표현들이 되게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비가 와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너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운치 있다, 이런 표현들, 그 단어나 문장들을 놓고 봤을 때 원래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표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현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이 원래 표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연락하는 것들에 큰 감흥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좀 덜 해야지, 이런 마음을 부리는 거는 자존심 부리는 거에 가깝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경우에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본래 그렇게 표현이나 아니면 연락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관계 발전을 하던 중에 그 남자가 느낀 거죠. 아, 얘랑 잘 되려면 내가 이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근데 결국 문제는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모습대로 습관처럼 돌아갔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러면 왜 여기서 연락을 없애는 거, 무심하게 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되냐면, 나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그만큼 얻어낼 게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게 돼요. 그 사람이 다시 습관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미 나를 꼬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내 마음을 얻을 만큼 충분히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내가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일 정도의 감정이나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럼 냉정하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쯤 되면은 내가 연락을 없앤다고 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멀어지는 게 맞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끝날 관계라면 그 관계는 끊어내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은데요 하면은 그냥 연락 잘 해야죠. 하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그 목표라는 게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어떤 건강한 연애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인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없앤다고 했을 때도 방치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듯 그냥 나 연락 안 하고 연락 씹고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그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을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부분은 남사친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총체적인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그냥 연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아울러서 지혜로운 여자가 되자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문제를 왜 내가 겪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 문제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더욱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연애를 하는 와중 그 안에서 또
똑똑한 방식을 찾아가되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내가 남자를 잘 만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남자는 여자기 나름, 여자는 남자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남자를 잘 고른다는 건 그냥 나를 만나든 쟤를 만나든 걔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도 잘하는 남자를 내가 그냥 데려오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들이 다른 여자한테도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한테만 잘하는 남자를 만나길 원한다면 어떤 남자를 고를지를 생각할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할 수 있게 만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이 나를 당연하게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 이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관계의 흐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남자가 나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말투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유가 어찌됐든 그 사람의 사정이 어찌됐든 되게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나한테 꽂히게 되고 그게 내 귀에 들리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되게 단호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연애 초반부터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연애 초기에는 당연히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곤 해요. 너는 이상형이 뭐야? 너는 전 남자친구랑 어떻게 헤어졌어?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하겠다 싶은 거 있어? 너는 남자들한테 뭐 깨는 순간 뭐가 있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만큼 너한테 잘하고 싶어서 조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는 애초에 그러한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똑똑하게 연애를 한다는 건 문제 해결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문제 어떡하지? 지금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을까? 해결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결국 풀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지 그것들을 조금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게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내 머리든 감정이든 다 따뜻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머리라는 건 굉장히 이성적으로 차갑게, 그리고 내 감정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그 사이 적정의 온도가 유지돼서 따뜻한 사랑이라는 게 저는 표현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겪었을 때 내 머리마저도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필터가 없이 나오게 돼요. 말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막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욕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손찌검을 한다던가 내가 너무 달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그럴수록 이 머리라는 것들을 차갑게 유지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화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다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 1순위로 버려야 되는 건 내 감정이라는 것들을 일단은 제발 삭히고 머리를 좀 차갑게 만드는 거, 그게 순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애가 반복되고 관계가 지속될수록 내가 좀 더 누굴 만나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